우리 미디어 콘텐츠는 최근 K라는 대한민국 브랜드를 달고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종전의 히트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더 글로리 역시 인상 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빠칭코를 보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일제강점기의 고통,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생존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인들과 자손의 삶을 다룬 이야기를 보면서 역사를 부정하는 일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치를 떨었을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드라마 빠칭코는 한국계 미국 사람이 원작 소설을 미국 자본으로 미국 감독이 만든 작품이었고,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2023년 1월 미국 LA 페어몬트 센츄리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제28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상을 받았고, 최근 시즌2를 기대 속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미디어 작품을 통해 사회주의로 자국을 찬양하는 내용만 담는 중국, 애니메이션이 지배하고 다양성을 잃어버린 일본 미디어 콘텐츠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학생 시절만 해도 누군가 일본이 한국의 모든 부분에서 20년 이상 앞서 있다고 말하면 화는 나지만 반박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건 어떨까요? 바로 우리가 보고 즐기는 미디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TV 말이죠. 세계를 뒤흔들었던 일본의 가전산업, 그 중에서 꽃이라 불리는 TV. 한때는 일본 짝퉁이란 소리를 듣다가 지금은 프리미엄 TV 시장 1위이자 명품으로 취급받는 우리 대한민국 TV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지금이야 삼성전자와 LG전자 TV, 그게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이라도 우리나라가 최고야 라고 심심찮게 들려오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일본의 그 시절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거품이라고 불렸던 일본의 그 시기는 위험한 때면서 동시에 찬란하게 빛나던 때였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밝았는지 세계에서 일본의 대단함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었죠. 와페니즘 혹은 와페니지라고 하여 일본 문화에 영향을 받은 서구인들이 거의 최초로 생겨났고, 이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류의 선배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미래 배경의 소설, 영화에는 일본색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했죠. 이는 당시 SF 작품 혹은 디스토피아 작품을 쓰는 사람이 미래에는 일본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상상을 자연스럽게 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은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상처를 잠시 덮어놓고라도 따라가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분노의 대상이자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세계 자본이 일본으로, 일본 것은 세계로, 그렇게 평생 이어질 것처럼 찬란하게 빛났죠. 이는 그들이 얼마나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고라고 불렸던 일본의 로봇 기술, 반도체, 특히 소니가 만들어낸 워크맨은 그야말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뒤흔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기술과 자본은 거품이 거치고 망해간다는 일본이 아직도 강대국으로 살아남는 것에 바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TV 역시 이 안에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 범위가 넓어졌지만 분명 소니의 뿌리는 전자 가전에 있었습니다. 1960년 소니의 트랜지스터 TV부터 1968년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컬러 TV, 1970년대 소니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트리니트론 기술 TV,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LCD TV 시장을 거의 점령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때 우리 전자제품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를 소니 아류작이나 심지어 일본 기업으로 아는 이도 많았죠. 하지만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소니의 기술력을 따라가며 점점 더 점유율을 높여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소니를 이기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소니의 몰락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동시에 초강대국 일본의 흔들림을 뜻하게 되죠. 그렇다면 2023년 현재, 지금 TV 업계에서 이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니는 뒤늦게나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부지런히 쫓았을까요?
2023년 2월 21일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금액 기준 29.7%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오 QLED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성전자의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은 금액 기준 48.6%,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선 36.1%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80평 이상의 고가 TV 시장 점유율은 42.9%를 보였습니다. LG전자는 어떨까요? LG전자는 지난해 세계 올레드 TV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올레드란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서 LCD를 대체해야 할 차세대 디스플레이인데요. LG전자의 올레드 TV 시장 점유율은 무려 60%에 육박했습니다. 작년 올레드 TV 출하량은 382만 4천 대로 2013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총 누적 출하량은 1,500만 대를 돌파했죠. 70평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 LG 올레드 TV 출하량은 전년 대비 12% 이상 성장한 것을 보면 시장 잠재력도 충분한데요. LG전자 하면 올레드 TV가 되어버린 것인데 한때 LG전자가 일본에서 OLED 기술이 한국이 원조다 라는 광고를 내자 일본 누리꾼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렸던 흥미로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한다면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29.7%로 1위, LG전자는 16.7%로 2위, 둘을 합치면 무려 45%가 넘습니다. 그토록 찬란하게 빛나던 소니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해 3위를 기록했던 소니는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고 8.9%의 점유율로 5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기술력으로 따지면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올레드 텔레비전, 화면을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롤러블처럼 화면을 말아 숨길 수 있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생각하면 우리의 TV 및 디스플레이 기술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이런 기술력에도 최근 우리 TV를 향한 좋지 않은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3위를 차지한 중국 때문입니다. 일본의 TV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우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기술력에, 중저가 상품은 중국에 완전히 밀린 상태죠. 사실 이는 TV뿐만이 아닙니다. 조선, 반도체, 기타 전자제품에서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조금씩 뒷전으로 미루기 시작한, 혹은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축소하고 있는 LCD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마저 우리를 따라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죠. 실제로 그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2위인 LG전자를 3위로 밀어내며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레드 TV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 업체들도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며 올레드 TV를 판매하는 브랜드 역시 지난해 말 기준 21곳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중국 거대 전자제품 기업인 TCL도 올레드 TV를 판매합니다. 중국 TCL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통신 박람회인 CES 2023에서 처음으로 올레드 TV를 선보이기도 했죠. 어떻게든 한국 기술을 따라하고자 화면을 접어보기도 구부려 보기도 했지만 늘 망신만 당하며 기술력의 차이를 보였던 중국.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자꾸 우리 인력을 해외로 빼돌리고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우리 기술을 훔쳐내기 위해 노력 중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게 일본의 기술력은 큰 안중에 없고 오히려 중국의 자본력과 비도덕적인 행동이 견제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은 것처럼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단순히 TV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일본처럼 될 거라고, 일본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고 많은 분이 말을 합니다. 이 우려는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고 무시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그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그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또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또 긴장해야 합니다. 가끔 외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 자동차, TV에 현대나 삼성 마크가 보이고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한국 영화 포스터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시절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의 성장은 TV가 그랬던 것처럼 놀랍고 기적적인 일에 가까웠죠.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흑백 TV 하나를 보자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한 집에 몰려 잔칫날처럼 놀던 그때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TV는 물론 그 안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문화가 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고 단단하게 오랫동안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트루코리아가 계속해서 한국 산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